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벨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기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구교수 김하준입니다. 네, 그럼 식순에 따라 지벨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벨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육총괄 책임자를 맡고 계신 용환석 교수님께서 개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회사라니까 좀 거창한데요. 개회사는 아니고 제가 먼저 이제 전반적인 인사를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벨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라는 걸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 세미나에 현장과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좀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서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산 지원은 서울시에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주관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사업의 총괄을 맡아서 해주시고 계신 이제 이하람 과장님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도 한번 칠까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이게 왜냐하면 그 서울시 뭐 산업단지공단 저희들 다 처음 해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뭔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지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진작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계속 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GMSC에서 전반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좀 그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도대체 병원에서 여기 이제 그 산업단지 쥐벨리에 나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지 보시면 구로병원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연구를 하라고 하잖아요. 병원한테 연구를 하고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이제 성과로 연결이 되고 어떤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쭉 연결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병원에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에서 뭐 의사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들이 여러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도 많이 했습니다. 뭐 자문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없을까 이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이렇게 목마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하고 만나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료기기를 특히 의료기기 개발하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이게 미층족 수요라고 하죠. 미층족 수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라에서도 이런 걸 중간에 브릿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병원에서 그런 여러 그 국가 사업 같은 걸 좀 해봐도 좀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직접 이 안에 그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서 같이 그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좀 소통을 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것들을 밑단에서부터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말씀을 드려서 또 산업단지공단과 같이 이런 일을 지금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사실 뭐 모든 걸 해드리거나 뭐 도와드릴 수는 없고 지금부터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하시면 개발 초기에 이게 될지 사업이 될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발이 될지 아니면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병원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의료기기도 뭐 임상 시험을 하고 인허가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이 병원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다 해드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의료 데이터 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진단 의료기기하고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적합성 테스트가 이제는 거의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필수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꼭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환석 교수님 개사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인공지능 기능 탑재에 필요한 의료 데이터 지원이란 주제로 연구교수 양재파 연구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벨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의료 데이터 기반 연구 개발 지원 이런 파트의 총괄 관사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연구교수 양재파입니다. 네. 약칭 저희 데이터 파트에서 수행하는 연구 지원 항목들에 대해서 파트별로 간략하게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키워드들 밑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의료 시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 의료 데이터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으는지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적고, 특히나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 가지고 계신 목적에 따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업의 입장과 그 의사의 입장,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미충족 의료 수요, 이런 간극을 채우는 역할을 저희 GMSC가 담당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중 데이터 관련된 항목들은 저희 데이터 파트에서 담당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및 지벨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각 기업이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전주기적 지원 및 컨설팅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된 컨설팅 항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는 의료 빅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병원 전산망 연동성의 크게 세 파트로 나뉘고요. 각 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파트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빅데이터 파트는 이제 공공의료 빅데이터 분야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가지는 롤은 트렌드, 레퍼런스 두 개의 키워드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술하고자 하는 대상, 제품의 당위성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분석한 그리고 도출된 그런 결과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상 제품, 대상 질환 관련된 통계 분석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 아래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처럼 더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더 좋은 모색 방법으로 아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떤 특정 지역적 바이어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범국가적 공공의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목표하는 특성 질환, 특성 정보에 대해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 나온 예시 같은, 이제 특허에서 화면 잘 안 보이겠지만 죄송합니다. 기계학습을 통한 치매 예측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단일 기관에서 나오는 도출된 데이터 말고 건강 검진 데이터 혹은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예측 모델을 구성을 한다면 그것 또한 다방면으로 어떤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빅데이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대표되는 두 가지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평원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두 데이터는 거의 비슷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심평원의 데이터는 약간 범국민적 아니면 건강보험 청구 기준 데이터가 기준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 도출된 데이터, 뭐 국가건강검진 결과라든지 암 등록 정보 혹은 의료급여 자료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저희가 직접 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 표본, 맞춤형 DB 등 일부 데이터에 대한 반출을 해서 나오는 결과 반출 작업도 저희가 이제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연구 설계 등 의료 통계 분야의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꼭지로 저희가 공통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기관 공동 연구에 대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설명은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CDM에서 설명을 하자면 각 병원 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있는 모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앞서 말씀드린 범국가적인 공공의료 DB에서는 상대적으로 누락될 수밖에 없는 어떤 비급여 항목, 아니면 특이질환 항목, 아니면 각 질환별로 처방은 어떻게 났는데 각 병원별로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어떤 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접근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 다시 정의하자면 뭐 탈중앙화된 의료 빅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 프로세스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구 자체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에 CDM 연구지원센터 연동을 통해서 지원이 되며, 국내 47개 병원, 해외 100개 이상 병원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가 피더넷이라는 네트워크로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병원 내부자의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 연구자 매칭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수 있고, 관련된 어떤 제약 사항들, IRB라든지 연구 설계라든지 부분들도 전방위적으로 매칭해서 같이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 영상 데이터 파트입니다. 제가 전문인 파트라서 조금 내용이 장황할 수 있는데 최대한 추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환 병변, 장비, 목적 여러 가지 어떤 특화된 의료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전주기적 컨설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단 전문가 매칭, 데이터 확보, 라벨링 관련 자문, 심의까지, 그리고 그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초안 모델에 대한 공동 개발, 그리고 개발된 제품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드립니다. 크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한 데이터의 범주는 이제 크게 공개 데이터, 비공개 활용 데이터, 병원 데이터 수집,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개 데이터는 이제 많은 분들 인공지능 의료 데이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캐글 아니면 AI 허브 등에서의 데이터 활용입니다. 이미 무료로 많이 풀려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수의 데이터가 있지만, 가지고 계신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느 범주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되고, 그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다 수행하셔야 되는 어떤 앞에 벌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사실 대부분 해외 서버에 있어서 이제 다운받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거나 획득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모을 수 있는 부분은 모아두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같이 잡아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MOU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서버와 저희와의 VPN 터미널을 이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평가용으로 지금 한국산업기술시험에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저희가 이 GMSC 센터 안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병원 데이터 관련돼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역시 그 전문가 매칭, 병원 내 담당 연구자 매칭입니다. 병원 내부에서 여러 데이터 관련 연구자 풀이 이미 확보가 쭉 되어 있으며, 영상 데이터 특성상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자 풀도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청된 연구 혹은 요청된 연구 지원 항목을 기반으로 각 파트별 전문가가 매칭이 돼서 TF팀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 그 TF팀을 기반으로 어떤 전문적인 자문, 데이터 파트에 대한 자문 아니면 질환 관련된 자문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요청하신 어떤 데이터 관련된 어떤 리퀘스트가 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하는 컨설팅이 수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전반적인 수행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연구지원 서비스에 지원하지 않고도 사실 일련의 관행은 뭐 당연히 가능한데, 저희가 지원해드리면서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간적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다음은 병원 전산망 연동성입니다. 앞에 두 아이템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 시스템에서 좀 많이 보지 못하신 내용이실 텐데요. 예,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이 국가의료 전산 시스템 통합 과제 하에 현재 PHIS라는 이름하에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전산망을 구축을 했으며, ICD-9 CM이나 이런 국제 규격 코드 및 다양한 기준을 따르고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DB 구조를 설계해서 꼭 대학병원급만이 아닌 1차 병원에서 3차 병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모듈형 플랫폼입니다. 네. 이 플랫폼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병원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부분,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응급 환자 모니터링 장비, 아니면 의료 영상 조회 시스템, 중환자실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뭐 외래 환자 대기 시스템부터 뭐 심지어는 카드 결제 및 처방 전 출력 모듈까지 모든 범위에 대해서 그 개발한 제품을 병원 전산망에 실제로 붙여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샘플 환자 데이터, 통신 규약, DB 구조 규정들까지 모두 병원과 완전 동일한 미니어처 시스템입니다. 이런 가상망에서 이제 통신 모듈 테스트, 가상망 테스트, 로드 테스트 등 병원 전산망의 안전적인 운영, 연동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차후에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P시스템의 연동이 인증된 모듈로 사업화 단계에서 같이 이제 패키지로 같이 판매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수행 프로세스입니다. 해당 업무는 이제 협력사인 고려대학교 의료원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팀, 그리고 주식회사 유니버스와 함께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제한된 짧은 시간에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충분히 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거나 신청해서 연구 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으신 경우에 이곳에 GeoMSC 상주하시는 직원이나 저한테 컨택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재파 연구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뒤쪽 방명록에 보시면은 상담 예약을 하시면은 이 세미나가 종료한 후에 각 파트 담당자들이 어떤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쉬는 시간마다 뒤쪽에 있는 그 상담 예약표에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해서 상담 시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5분 휴식 후에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신종 감염병 진단 등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허진 선임연구원이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MSC 스마트 헬스케어 신종 감염병 진단 등 첨단 의료기기 파트의 선임연구원 허진입니다. GMSC 두 번째 파트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첨단 의료기기 파트 소개와 임상적 성능 시험 기관인 고대 구로병원이 어떻게 GMSC와 연계되어 이 사업이 수행되는지, 또 인체자원 DB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수행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스마트 헬스케어 신종 감염병 진단 등 첨단 의료기기 파트의 수행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자문 컨설팅, 두 번째, 인체 자원 DB 확보, 세 번째, 기초 연구 및 임상 평가가 있습니다. 기업 자문 컨설팅은 임상의 매칭과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에 대한 지원 서비스, IT 특화 헬스케어 기술의 수요자, 저희 스마트 헬스케어 신종 감염병 진단 등 첨단 의료기기 파트의 수행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자문 컨설팅, 두 번째, 인체 자원 DB 확보, 세 번째, 기초 연구 및 임상 평가가 있습니다. 기업 자문 컨설팅은 임상의 매칭과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에 대한 지원 서비스, IT 특화 헬스케어 기술의 수요자, 즉 의료진 또는 개인에 대한 수요 맞춤 분석이 있습니다. 인체자원 DB 확보는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인체자원 수요 조사를 통한 인체자원의 선제적 확보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자원 DB를 이용하여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를 수행하며 더불어 식약처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자문 및 기술자문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지벨리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진단의료기기 업체 수요 조사였습니다. 작년 21년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전국 52개의 기업에서 보내주신 답변을 통해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그 다음 GMSC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조사에서 의료기기 개발의 주요 어려움으로는 고액의 개발 비용과 임상 검체 확보, 임상 수행 기관과의 네트워크 미비, 임상적 기술적 자문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GMSC를 통해 기업과의 상시적, 선제적 수요 조사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고대 고려병원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이상의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GMSC의 기업 컨설팅에 의뢰되면 전문가 매칭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기업이 저희 구로병원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내용은 저희 구로병원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소싱 및 임상적,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의료진에게 필요한 병원용 의료기기라든지 미충족 수요를 공유하고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혈당 측정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로병원은 GMSC와 함께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개발 기술 단계별, 분야별 내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의학적, 임상적, 기술적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GMSC에 의뢰를 주시면 전문가 매칭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 파트에서는 인체자원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혈장, 혈청, 전혈 등 혈액 종류에 따른 혈액 검체, 첨가제별 혈액 검체, 그리고 호흡기 감염병 종류별 비인두 도말 검체, 유린 스페시멘, 핵상 검체 등을 수집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 요청하신 기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혈당기의 경우 적혈구 용적률, 심혈관 질환 진단기기에는 트로포닌 T, CKMB 등 표지자 수치, 코비드-19, 플루 AB는 급성 감염기 회복기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진일 분자 진단 결과인 CT 값을, 그리고 전립선암 방광암은 PSA, CA19-9 등의 종양 표지자 결과 등 업체에서 필요한 검체와 함께 검체 관련 임상 데이터를 함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체 자원 DB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지원되겠지만 그 외에도 수집이 어려운 검체와 희귀 검체는 병원성 바이러스 은행, 국가병원체 자원은행, 국립중앙인체 자원은행 등 국가인체 자원기관과 타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허가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는 8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우세종이 변화됨에 따라 델타뿐만 아닌 오미크론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 평가 결과를 식약처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국가기관들의 인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저희 고려대 의료원의 연구시설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의료기기 개발 기업과 밀착 연계 컨설팅 및 기업 맞춤 수요 조사를 수행하여 인체 자원 DB 및 임상적, 기술적 자문 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체 자원 DB를 활용해서 기초 시험부터 임상 시험, 품목 허가까지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GMSC가 고대 구로병원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이며 기업 밀접형 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토록 지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기기 업체에서 필요한 검체 또는 컨설팅을 요청하신다면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벨리에서 기초시험부터 임상시험, 품목허가까지 원활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0분 휴식 후에 장례 좀 정리한 후에 5분 휴식 후에 장례 정리 후에 저희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네,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적합성 평가와 임상시험 지원에 대한 안내를 손형국 연구교수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GMSC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와 임상 시험 평가의 지원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왜 구성이 되었는지 하고 어떠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로병원에서 의생명 연구교수 직책을 맡고 있고, 구로병원에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컨설팅하고 안내를 드리는 연구교수 손형국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사용 적합성 평가하고 임상 시험은 저희의 중점 사업입니다. 중점 사업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밸리데이션 항목이죠.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용 적합성,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정성, 유용성을 검증하는 임상 시험, 이 두 가지 항목의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지, 기업들이 어떠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기기 개발 인허가를 위해서는 이제 TR 단계로 안내를 드리면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품 제작, 성능 평가, 유효성 평가, 임상 시험까지 이제 TR 단계로 8단계까지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용 적합성 평가는 5단계에서 7단계까지 거쳐져 있고, 임상 시험에 관련된 항목은 7단계에서 8단계까지 거쳐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 GMSC의 경우에는 개인용 사용 적합성 테스트에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기준 규격은 IEC 62366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EC 62366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최초로 2015년도에 최초로 규격이 나오고, 이 IEC 62366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은 ISO 13485 GMP 품질 관련 규격과 연동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품질 관련해서 이제 설계에 대한 최종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의료기기에 대한 위험성 평가, 위험관리 프로세스인 ISO 14971 프로세스와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366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사용에 관련된 위해 요인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평가를 통해 도출된 사용적인 위험을 어떻게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에 대한 위험 없이 의료기기를 출시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검토되는 설계 프로세스가 이제 IEC 62366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 적합성 테스트가 왜 최근에 많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사용 적합성 테스트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IEC 62366 프로세스가 2015년도에 최초 이제 안내가 되고 난 이후에 2016년도 3월 ISO 13485 이제 GMP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GMP 개정 내에서는 설계 프로세스에서 사용 적합성이 필수적으로 고려가 되고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안내 사항이 이제 규정 내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후 2017년도에 MDD 다이렉티브 규정이 레귤레이션 MDR 규정으로 변화가 된 이후 사용 적합성 관련된 규제 사항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제도에 의해서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이 반영하고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적용 유예 기간들을 이때까지 거쳐오면서 2020년도 이후 국내에서 GMP 신규 기준이 시행되고 기존의 GMP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이제 단계별로 4등급 의료기기부터 올해 2022년 7월부터 7월까지 1등급 의료기기까지 사용 적합성의 GMP 요구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다시 말하면 2022년도 7월부터는 신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들은 GMP 설계 프로세스 안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되고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 속에서 저희가 개인용 의료기기를 왜 타겟으로 하고 이 GMSC에서 개인용 의료기기 평가 사업을 왜 구체화시키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코비드-19
이슈 이후로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기기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역시 개인 건강 관리, 홈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화두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코비드 19이라는 이슈 이후로 이것이 굉장히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비드 19에 대한 개인 자가 검사 키트가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홈 헬스케어 기기, 여러분들이 아는 에어팟, 그 애플워치, 이 갤럭시 워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의료기기 인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최초의 FDA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승인을 받게 되면서 DTX,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된 분야들이 우후죽순으로 인허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에 대한 확대가,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대가 이전에는 의도된 사용자, 의료진에 쓴다. 그리고 의도된 환경, 수술실이냐, 그러니까 진찰실이냐, 병동이냐, 또는 이제 영상의학실이냐, 이러한 의도된 환경들이 있었는데,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대가 진행되고 나서 앞으로는 누구나 성별 무관, 나이 무관, 그리고 인종간, 언어관 무관한 누구나 쓸 수 있는 의료기기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동향 역시 개인용 의료기기에서는 조금 더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의도된 환경과 의도된 사용자가 정확하게 도출이 되면 15명의 이제 총괄평가 시험, 사용 적합성 시험으로도 충분히 99% 이상의 사용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나, 최근에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연령과 성별, 비전문가들의 이제 개인용 제품으로 나오면서 100명 이상의 사용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하라라는 이제 FDA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현재 한국 역시 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다른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15명이라는 총괄평가 기준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가 요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용 의료기기에 있어서 사용자를 특정하고 이러한 위해성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이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켜서 지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지원 사업 내역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제 사용 적합성 지원 사업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기업당 약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들과 저희 사업 간의 차별성을 말씀을 드리면,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인허가를 대부분 완료한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이제 판매를 앞두고 있거나 허가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사용 적합성 평가 보고서가 부재한 경우, 이런 기업이 대부분 선정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시 GMP 만료로 인해서 이제 62366 ISO 13485 2016 규정을 새로 반영해야 되는 기업 역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상이고, 개인용 헬스케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저희 사업에서의 특이점은 대부분 여기 이제 참석하시고 사용 적합성을 아시는 기업들은 이제 총괄 평가와 형성 평가라는 단어들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파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IEC 62366 규정을 보시게 되면 이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은 사용 사양서를 작성하고 위해 요인을 산정하고 그 위해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엔지니어링 파일에서 어떠한 문서를 수립하였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적합성 프로세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 앞단의 프로세스를 기업이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는데 구체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를 이제 작성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하고, 사용 사양서 작성, 그리고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수립,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어야 되는 PCA 분석, 그리고 위해 요인 상황 분석, 이런 분석 기반의 이제 엔지니어링 파일 수립 지원, 컨설팅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문서 작성 컨설팅은 상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며, 저희 구로병원 내에 있는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와 연계하여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에서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구로병원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는 ISO 13485-2016 서비스 인증을 받은 GMP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의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신청, 컨설팅, 시간, 비용 안내 등 형성 평가부터 총괄 평가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센터로 이제 국제 규격에 맞는 서비스, 사용 적합성 서비스를 지원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올해 이제 6월 여기 개인용 사용 적합성 테스트가 되고 난 이후 ISO 13485 이제 시험소 추가 확대를 통해서 여기 개인용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서비스도 역시 이 GMP 규정에 맞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인용 사용 적합성 테스트실은 이제 2022년 올해 6월에 장비 입고 및 설치가 완료가 될 예정이며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GMP 인증을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테스트 센터 가정환경 테스트실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 총괄적 사용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고 업체의 이제 사용 적합성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용 적합성 평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역시 개인용, 가정용 의료기기 그리고 개인용 헬스케어 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에 저희가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을 하고자 하며 올해 이제 하반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바에 따라서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 지원 4건을 대상으로 이제 기업의 사용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일정을 안내를 드리자면 6월 6일부터 이제 2주간의 공고 기간 그리고 2주간의 접수 기간을 거친 이후에 다음 이제 접수가 끝난 이후에 상담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테스트 구비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원 항목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기업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추가 비용 발생 견적에 대한 확인 그리고 테스트 마감 일정에 대한 일정 확인 등을 거친 이후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 적합성 형성 평가 보고서를 발급드리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 키트의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드리자면 평가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 평가가 이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이 코로나 진단 검사 키트는 약 100명의 개인 사용자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인력과 예산 규모상 이 사업을 코로나 진단 검사 키트의 이제 사용 적합성 평가는 지원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시험 지원에 대해서 연달아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임상시험이 필요한가? 네, 국내 의료기기 개발업체에게 임상시험이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이고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와 2등급, 3등급, 4등급 의료기기에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등성 비교 절차로 전혀 다른 사용 목적이 다른 작용 원리가 다른 새로운 기기가 아닌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본질적 동등성 입증이라는 트랙으로 임상시험이 없이 의료기기 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국내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 특성상 대부분 이 트랙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의료기기가 계속 임상시험이 필요한가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앞으로는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료기기 기술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기술과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 임상시험과 허가 후 임상시험, 마케팅용 임상시험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하더라도 기존 제품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마케팅에 이용하고 해외 수출 경쟁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임상시험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MDD에서 MDR로 변화되면서 CER에 대한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리포트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임상의가 전담으로 배정되고 임상의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임상적 평가에 의해서 문서화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이런 부분이 더욱 강화되면서 해외 수출, 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더욱 요구사항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체외 진단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 의료기기에서 이제 기존의 의료기기와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의 의료기기와 유사하게 임상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이 더 많아질 것이고 코비드 19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임상 시험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임상시험뿐만이 아니라 그 임상시험의 앞단의 연구개발이나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도출 그리고 임상시험 직접적인 임상시험에 대한 이제 비용적인 지원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과 임상의의 매칭이 이제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R&D에서의 임상의들을 만나기 어려운 만나는 통로가 지금 부재되고 있으니 임상의의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임상의들과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매칭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매칭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서 검토에서는 임상의들이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필요 유무 확인이나 해외 규제나 품목 분류 확인 그리고 임상 실험에 필요한 필요 지표 수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임상 시험 수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예산상 한계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상 시험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한정된 예산을 이제 이 임상 시험 항목에 배정을 하다 보니 약 건당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적인 지원이 있을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도출되었습니다. 근데 이 2천만 원 가지고 연료기기 개발 업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특화시켜서 지원을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비임상 시험, 그리고 체외 진단 기기에 대한 성능 시험, 그리고 체외 진단 기기의 임상 시험에 대한 비용 지원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비용적인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상 시험 지원 사업 일정은 역시 사용 적합성 사업 지원 일정과 동일합니다. 다만 임상 시험의 경우 임상 시험 계획서 또는 IRB 승인서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지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담 일정 내에서 IRB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고 비임상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견적 소요 시간 그리고 소요 시간에 따라서 차년도 사업으로 이관될 수도 있습니다. 약 1년 반, 2년 정도가 걸리게 된다면 저희의 비용적인 지원에 대한 결과가 빠른 시간 내에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차년도 사업으로 이관되어서 지원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 대상 업체는 올해 6개월간의 남은 기간 내에서는 2개소를 선정하고 건당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만약 저희가 임상시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타 지원 사업 사용 적합성 평가나 다른 데이터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 사용 적합성 평가하고 임상 시험 평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질문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상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벨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식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을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 유튜브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1번 인공지능 기능 탑재에 필요한 의료 데이터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생각하신 동안 소개를 약간 해드리면요. 저희 지벨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에서는 여기 회의실과 안쪽에 화상회의실 그리고 소회의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개발 업체에서 회의를 진행하시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대관 요청을 받아서 대관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께 투어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남으셔서 같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데이터 파트 질문 드립니다. 공공 의료 데이터나 CDM 데이터 사용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네, 양재팔 교수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나와서 주시죠. 마이크 나와서 주시면은 잡아드릴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조회에 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금 잡아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만, 이제 조금 더 심화되고 더 다양한 어떤 연구 지원이 심화돼서 이제 신청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실비 정도 나중에 청구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병원 전산망 테스트 시 지벨리 의료기기 개발 지원 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비용이 발생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거의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부 테스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테스트는 무상으로 지원이 될 텐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의 어떤 변경이 좀 요구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그 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비 예산을 올해와 다음 차년도에 계속 잡아놨기 때문에 예, 거의 큰 부담 없이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이 없으면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스마트 헬스케어 신종 감염병 진단 등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질문해 주시거나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는 좀 지연되는 게 있어서 이제 질문 올라갔네요. 그럼 먼저 지금 바로 질문 생각 안 나시면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세션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와 임상시험 지원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비용 발생 어느 정도인지 물어봐 주신 거에 답변 됐을 것 같고요. 네, 스마트 헬스케어 범주가 궁금합니다. 하드웨어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플로어에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윤소영 교수님 앞에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허가용 임상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문의도 주시면 그러면은 저희 전문가 풀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는 비용. 예, 비용 대한 발생 질문. 물어봅니다. 비용은 이제 저희가 허가용 임상시험 들어가기 전에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업체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 한두 건, 5건 이런 검체가 필요한데 그거를 어디다 이렇게 딱히 요청드릴 데가 없다 이런 수요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그 정도면은 저희가 이 과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좀 까다로운 검체거나 좀 너무 많이 모아야 되거나 그러면은 해당 임상과를 연결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 송영국 박사님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사용 적합성 총괄 평가는 지원받을 수 없는지,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 적합성 평가에 대한 총괄 평가는 올해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총괄 평가만 단독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과정 내에서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어 있다, 형성 평가까지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없을 뿐더러
저희가 6개월 이내 한정적인 시간으로 이제 저희의 표준에 맞도록 지원을 드리는 시간적인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번 분기에서는 이제 사용자 합성 총괄 평가는 지원을 따로 배정을 하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 내년 초 2월, 3월 중으로는 따로 총괄 평가 지원 사업이 새로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업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면은 차년도에 이제 6개월 뒤에 저희가 새로이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새로이 이제 총괄 평가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은 형성 평가 정도는 저희 예산 이 정도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준을 잡고 일단 배정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성 평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는 연령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영문별과 보고서가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사용자 풀을 확보해야 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 항목이 더 요구가 된다고 하면 그 실질적인 참여자 비용 모집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영문 번역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비가 추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형성 평가는 그 정도 금액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맞춰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고, 당황해가지고. 네, 손원국 연구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 모든 발표가 참여자분들께 전달이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벨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기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